오래전 내가 어릴 적에 어느 지역의 해안가로 가족여행을 떠났다가 비디오 촬영을 한 적이 있었다. 여행을 온 김에 추억으로 남기려고 찍었던 것인데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시켜둔 채 연속으로 영상을 찍었었다. 그렇게 카메라를 세워두고 한참을 신나게 놀았는데 그 자리엔 근처에 사는 삼촌과 사촌 동생들도 함께 있었다. 열심히 물놀이를 하다가 지쳐버린 우리는 삼촌 집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며 비디오를 틀어봤다. 그리고 영상을 확인한 우리는 온몸에 소름이 끼쳐서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영상 한가운데에 나체 상태의 여자가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던 것이다. 여자는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길었는데 얼굴은 표정까지 알 수 있을 정도였다. 화면 자체는 희미하지만 표정이 또렷하게 보이는 미묘한 상황. 여자는 무언가를 노려보거나 억울해 보이진 않았고 뭐가 그리 즐거운지 밝게 웃고 있었다. 가족들 모두가 뭔가에 단단히 씌인 것처럼 TV만 멍하니 바라보았고 그 후로 5분 정도가 지났을 때 여자가 서서히 카메라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 순간 영상 속에서 사촌 동생이 그 여자의 앞을 지나갔는데 그래도 여자의 모습은 가려지거나 일그러진 부분이 전혀 없이 계속 보여지고 있었다. 그걸 확인한 순간 다들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러니까 여자는 비디오에 찍힌 것이 아니라 그 화면에 비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여자는 지금 우리 등 뒤에 있다는 건데 그때 무심코 뒤를 돌아본 삼촌이 비명을 질렀고 우린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버렸다. 거실로 이어진 문이 TV 바로 옆에 있었던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도망칠 곳을 찾아서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었으니 말이다. 밖은 이미 어두워진 후였지만 가족들은 황급히 집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모두 낯빛이 파랬지만 그 중에서도 삼촌의 안색이 제일로 나빴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아버지에게 삼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몸을 덜덜 떨고만 있었다. 이미 도망쳐 나왔으니 그게 무엇이었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그 후로 다시 비디오를 틀어봤지만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역시 여자는 우리 등 뒤에 있었던 것일까? 삼촌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몹시 공포스러워했는데 확실히 그 여자를 본 것이 틀림없었다. 사실 원래 영안이 있는 삼촌은 나름 담력도 세서 흉가체험도 몇 번이나 했었는데 그 일을 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유를 이젠 영영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로부터 4일 뒤 삼촌이 욕실에 있던 욕조에 빠져 죽었기 때문이다. 삼촌의 그런 갑작스러운 죽음도 의문이었지만 대체 어떻게 그 여자가 TV 화면에 비쳤는지가 가장 큰 수수께끼다. 가족들 모두가 TV 앞에 모여 있었으니 여자가 뒤에 있었다 해도 우리에게 막혀서 화면은 비칠 수가 없었을 텐데 말이다. 그 일이 일어나고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나갔다. 하지만 난 아주 즐거운 듯이 웃고 있던 그 여자의 얼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예전에 태국에서 봤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다. 태국의 어느 지방에 사는 청년이 차감 공사 중에 차감계에 갈려나간 얇은 바위 조각을 맞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그 사고로 청년의 얼굴은 세로 방향으로 두둥강이 났는데 바위 조각이 말 그대로 콧날을 지나가는 식으로 꽂혀버린 탓에 얼굴이 좌우로 쪼개져 버린 상태였다. 정면에서 보면 머릿속이 훤히 보였고 그 벌어진 틈새로 안구마저 드러난 상황으로 그는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였다. 차라리 그가 더 이상 고통 없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 말이다. 잠시 후 화면에 다음 날이라는 자막이 뜨면서 그의 친구들이 병실을 찾아왔다. 놀랍게도 청년은 얼굴 가운데를 봉합한 채 병실 침대에 누워서 친구들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의료용 테이프 같은 것으로 상처를 덮고 있었고 피를 배출하는 관이 코에 연결돼 있었다. 아, 아파. 진짜 큰일 날 뻔했다니까. 그렇게
장난스레 웃어 보이던 청년의 안색은 의외로 평범했다. 의사는 이 정도의 절개로는 인체의 중심선이 큰 손상을 입지 않는다는 다소 의외의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사는 근육의 중심 접합점이 있어서 얼굴이 됐든 상반신 뒤였든 봉합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며 후유증도 없을 거라고 말했다. 얼굴이 나뉘어 있는 동안에 시야가 엄청 넓어졌는지 앞을 보고 있는데도 뒤쪽이 보이는 거야. 동물들 시야는 항상 그렇겠지. 진짜 신기했어. 그 상황이 몹시 즐거운지 시종일관 생글생글 웃으며 이야기하는 청년의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그걸 보고 있자니 역시 사람의 몸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충격적인 내용의 자막이 떴다. 부상이 순조로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뇌에 감염이 생겨서 반년 후 세상을 떠났다. 도대체 그 프로그램의 목적은 뭐였을까? 우리 할아버지는 짧은 이야기를 해주는 걸 좋아하는데 본인이 직접 겪은 건지 아닌지 몰라도 종종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곤 했어. 이건 그 중에 가장 무서웠던 이야기야. 나는 사람을 죽였어. 최근에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처음엔 할아버지가 슬슬 치매가 오는 게 아닌가 싶어 덜컥 걱정이 됐어. 그래도 간만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려나 궁금해서 맞장구를 치며 일단 들어보기로 했지. 누구를 죽였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작은 아이 같은 것이었어. 언제요? 지난주 금요일에. 어떻게 죽였는데요? 내가 그거를 늪에 던져버렸지. 왜 그랬는데요, 할아버지?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니. 이것도 물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사이 할아버진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어. 그게 내 몸을 멋대로 잡아 끈단 말이야. 머리든 팔이든 다리든.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나에게 손목을 보여줬는데 놀랍게도 어린아이의 손자국 같은 것이 반전처럼 어렴풋이 남아있는 거야. 그것을 늪에 던지기 전에 차도에 냅다 밀쳐버렸어. 늪에 던졌다던 그 애를요? 그렇지. 그렇구나. 더 이상은 못 들을 것 같아서 이제 슬슬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그때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 그것이 집으로 들어왔나?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잖아. 현관문은 애초에 단단히 잠겨 있었고 문이 열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데다가 아예 인기척이 없었거든. 이젠 나까지 머리가 이상해지는 건가 싶었지만 확실히 무언가의 기척이 느껴지고 있었어. 그때 할아버지가 서랍에서 굵은 새끼줄을 꺼내더니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뜰로 나가는 거야. 그러더니 할아버진 벽 쪽으로 돌아가서 새끼줄로 무언가를 단단히 매는 신용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할아버지가 말한 작은 아이의 목을 끈으로 매면 저런 느낌일까 싶더라고. 잠시 후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천천히 방으로 들어왔어. 물론 작은 아이는 없었고 나에겐 보이지도 않았지. 얘야, 수건 좀 가져다 주렴.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젖은 옷을 벗었는데 팔에 반점 같은 것이 있었어. 나는 마른 수건을 가져다가 할아버지에게 건넸는데 그 순간은 할아버지를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지. 팔에 있던 반점의 수가 확 늘어나 있었거든. 그리고 고개를 아래로 떨구자 진흙으로 엉망이 된 할아버지의 발목이 보였는데 내 눈에는 그것이
손자국 모양으로 찍힌 진흙처럼 보였어. 그리고 오늘은 2명 죽였다. 도대체 할아버지는 무엇을 죽였다고 하는 걸까?